안녕하세요. 이슈이슈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해보면서 또 투자 수익률도 든든하게 챙겨가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뵀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또 선생님께서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좀 버벅거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또 애정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셔서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모국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주에 우리가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갔잖아요. 원래는 좀 소통을 하면서 댓글도 읽어드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긴장했어. 나 긴장하고 나만 떠들어 그냥 나만 떠들었나 봐. 되게 긴장하신 거예요. 그래? 응. 다음에는 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느덧 12월이 찾아왔어요. 12월이면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주식을 사야 될까요? 우리 주식쟁이는 영원히 못 떠나. 그 살짝 베케이션.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우리도 리밸런싱을 할 뿐이지. 자체적으로? 현금과 주식과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많이 수익 난 거를 현금화 시키고 물려 있는 거나 아직 다음에 갈 것 같은 느껴지는 걸 이동하는 네. 포트 재편 현상을 하지. 주시장 그냥 글쎄 내가 죽으면 떠날까. 그러니까 마치 펀드 투자자나 뭐 엄청난 전문 기관 투자자들만 리밸런싱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연말에 리밸런싱 하면서 수익 난 건 챙기고 또 수익이 안 난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면서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선생님 원래 오늘 주제를 저희가 뭐 어떤 걸 할까 고민했었었는데 오늘 방송 전에 뉴스가 하나 났어요. 4개 부처 개각을 단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오늘 이슈와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 개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했다라는 거예요. 김현미 장관이라고 하면은 이미 출범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원년 멤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장관을 교체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이낙연 대표한테 밀렸네 뭐. 우리 그러니까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호남 신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 중에 최근에 이낙연 대표하고 이렇게 약간 충돌되는 발언인 게 많이 느꼈어. 그래서 내가 방송에다가 지금 가덕도 신공항 급등에다 급락한 것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 재료가 나오면은 건설주가 튄 게 이제 이거 아닌가. 그래서 건설주 에너지가 더 강화되겠네요. 건설주 에너지가 강화된다고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현미 장관이 교체된 거는 사실 부동산 부분에서 잡지를 못했고 전세난이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니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팩트. 근데 항상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일어난 것 같고 안 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거. 그러면 건설주나 여러 가지 중요한 거에서는 SOC라든지 기부 체납이라든지 서울 도시재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중심으로 미는 가덕도 신공항 이런 것들이 미래 지도의 건설이나 SOC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한 축에서는 그걸 자꾸 반대라는 그러면 내부적으로 역대 충돌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은 이게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게 시작한다고 그래도 이게 1, 2년 안에 될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인 거의 4년, 5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그게 주가에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국토부 장관의 말로는 교체, 나는 경질됐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서 이제 증가한 부분이 나는 이낙연 대표가 일단 힘이 세졌다. 더 세졌다. 그러니까 약간 요새 검찰총장 그다음에 추미애 여러 가지 노이즈들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수사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탈원전 정책, 신재생, 태양 이거마저 기본 모토마저 건드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대권 주자로 3위로 검찰총장이 들어서고 막 이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서현 탑메탈이라든지 서현이라든지 뭐 관련 주가 급등해버리고 덕성이나 그런 현상이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약간 그동안 한 달 동안 뭔가 지켜봤어. 아니야 쪼그라들었어 에너지가. 그리고 오늘 또 뉴스 그 말고 뉴스 본 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낙연 대표를 모시던 수석 비서관 그 돌아가신 거. 이것도 옵티머스 뭐 여러 가지 노이즈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동안 이낙연 대표를 이렇게 옥죄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풀린 거야.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연동돼서 작용 반작용. 그러면 나는 이낙연 대표의 그 비서관 이분이 돌아가신 거 딱 보고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은 다 매도. 다 매도. 그리고 난 이럴 때 사주나 주역을 좀 봐요. 이게 좀 약간 주식시장하고 좀 웃기는 얘기지만 복잡게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다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늘에 나오는 그 주역이라는 게 공자님도 학문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 네. 그러다가 이 길일까 저 길일까 헷갈리실 거냐. 그럴 때는 본인이 그것도 주역에 이렇게 던져. 점을 치셨대요? 점을 쳐. 공자님도 그래. 공자님도 그러는데 그 군벌이 핫발이 나도. 그럼 주식시장에 어떻게 점을 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쳐요? 나도 이제 내가 이제 종목 압축화 시켜갖고 어떤 사람들이 종목을 못 압축시키겠습니다. 네. 그럼 그 관련된 거를 이렇게 해서 뿌려놔. 뽑아. 그거 똑같은 거야. 약간 랜덤이크 이런 거. 그러니까 네. 하늘에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다 줬던 것 같은데 하늘과 나하고 통하는 종목은 뭘까? 이걸 하늘에 맡기듯이 일단 샘플링 한 데는 내 노력이 이미 들어갔어. 근데 그게 너무 많은 거야. 네. 그게 살려면 한 8개, 5개야. 거기서 하나 선택. 그럼 8분의 1, 5분의 1. 하늘에 맡기는 거지. 그와 같이, 일단 주식시장은 그래서 그런 운빨, 깃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 이 운빨 깃발이었지만 내가 샘플링한 거에서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한 게 안 가고 다른 게 올라가면 되게 배 아프거든요. 그것도 무르듯이 견뎌야지. 나의 선택을 존중하고 내 선택한 거를 그게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당근질하고 목표 단가 설정해서 해야지. 그거 했다고 그럼 또 그 마음 변하고 그럼 주식시장도 오히려 안 믿겨져. 좀 대쪽 같은 성미한테 먹을 걸 준다는 거. 그냥 좀 이렇게 좀 둔탁하고 바보 같고 에이씨 그래요 뭐 기다릴 줄 아는.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 하잖아. 주식은 칠알이 기다립니다. 운칠기삼? 운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운칠기삼은 나는 조금 운삼기칠. 아니 나가 운이 좋게끔 미리 노력으로 엄청나게 만들어라. 그래서 요번에 건설주도 우리가 현대차 그룹에서 거버넌스로 우리가 그 현대 글로비스 정의전 부회장 지분으로서 이제 남은 게 현대 엔지니어링이었잖아. 비상장. 그거하고 우리가 전에 현대건설하고의 쪼개고 합치고 되는지 봐서 현대건설을 계속 미는 것도 거버넌스 쪽 아니야.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 오토넷 하나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게 삼성동 그 부지 건설 언제 하나? 그리고 또 이런 대규모 SOC 가덕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또 아파트 건설의 속도.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가덕도는 가덕도만 보지 마. 가덕도는 북한하고 물류, 그 다음에 일본하고 물류, 중국하고 물류의 거점이 되고. 공항이요? 공항 가덕도 위치를 잘 봐. 거기 공항만 건설 안 해. 그럼 옆에 이렇게 해서 그 부산 지역 항만 물류도 계획이 돼 있어. 그게 가덕도 공항보다 더 커.
근데 가독도 하면서 여기에는 나는 중국 자본도 들어오고 중국 그 연골고리가 굉장히 노리는 것 같아. 왜냐면 거기에 잠깐 와서 배를 정착해서 태평양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이 될수 거점 있으니까. 항구를. 그러니까 지금 일대일로의 해양 일대일로가 그 중국이 부동항에 관련된 거점 찾는 걸 계속 하고 있거든. 중국이 거기에 돈도 대주고 그 정부가 정책을 밀게끔 가다 해서 뒤에서 공작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연결돼 있어. 또 네이버하고도 연결돼 있어. 공항이요? 아니지. 지금 물류인데 어떻게 네이버가 거기서 나와요? 네이버도 지금 빅데이터 센터를 맨 처음에 용인에다 지으려고 그랬어. 이것도 엄청난 규모의 SOC거든. 물류, 빅데이터 이게 보류됐어. 그래도 가독 들어간다고 확정은 아직 안 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파워맨들이 한 팀은 세종으로 끌고 올라오고 그러고 한 팀은 용인 그대로 하려고 그러고 한 팀은 부산으로 끌고 올라오고 이 싸움이야. 이 싸움이 네이버 또 색깔 보면 현 정부의 그 대표나 이렇게 쭉 보면은 그 흐름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정책적으로 내가 이끄는 그 다음 정부의 네이버가 나한테 협조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의 그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면서 네. 내 지역에 와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 작업도 굉장히 커. 그래서 그 사이에 종합주가 지수가 2270에서 거의 400포인트 이상 올랐는데 네. 네이버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야. 10월 30일 날 29만 원이고 오늘 좀 올라서 그런데 그 사이에 27, 8만 원. 그러니까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2달 동안 그냥 뒤로 나자빠지는 거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40%, 삼성전자 23%, 내 거 마이너스. 돌아버리는 거지 뭐. 네이버가 그렇게 나쁜 점은 아니고 그 전에는 네이버 카카 주도주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밀었던 종목들이야. 근데 그게 이제 10월 30일부터 이게 오히려 반대로 돼버리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이 건설, SOC, 네이버, 그 다음에 네이버가 나는 이제 컨텐츠 물류뿐 아니라 은행이 될 것 같아. 네이버 엠페이 해가지고 많이 지금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카카오페이처럼 좀 규축을 하잖아요. 네이버 엠페이는 K뱅크랑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그냥 페이 그냥 그 화폐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네이버가 대출 상품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구도를 잡고 있어. 네이버는 은행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대출이 가능해요? 그거를 지금 제도권하고 해서 은행 끼고 연결해서 네.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그 소액 투자자들 이렇게 쫙 해서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카카오뱅크 이것도 잘못하면 네이버도 대출 연골고리에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다음 정부의 정책 색깔과 굉장히 중요한 물줄기를 줘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는 다 주가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전체적인 여기 봐봐. 2일 전에 나온 뉴스야. 네. 무슨 뉴스 한번 읽어봐. 네이버가 신용대출 사업을 시작했다네요. 플랫폼의 힘이 엄청나다라면서 글이 지금은 올라와 누구를 있네요. 꼈어? 보이지 않아요. 미래에셋 캐피탈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 그렇지.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사람들,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대출을 하면서 미래에셋하고 같이 신용대출. 이게 간단히 해서 금융 시스템 플랫폼 만들어서 지금 시작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어때? 지금 전세 난 여러 가지에서 대출 에너지가 제도권에서는 자꾸 힘들어져.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하다 가면 어디 가겠어? 네이버 여기 가지. 이런 에너지들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물줄기를 결정하는 것 같아. 이게 간단히 해서 거버넌스야. 지배력, 지속 가능 지배력.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나는
부산 가덕도 이게 아까 부산 물류 항만, 그 다음에 네이버 빅데이터 센터 어디 가냐? 그리고 여기 되면 전라도 쪽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호남 쪽도 신공항. 그런데 이게 균형 맞추고 저 성남 공항을 미군 기지 이렇게 없애고 거기다 아파트 신도시 짓고 그 에너지를 이렇게 돌리는 게 이게 삼각체제로 벌써 다음 대권 주제 싱크탱크에서 이미 구도화된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게 엄청난 프로젝트야. 거기에 이제 건설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2021년, 2022년은 네. 주도 지수 보지 말고 SOC. 렛츠고 SOC. 그런데 오늘 그 트리거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개각 이게 하나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시장을 보면 이렇게 징후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징후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각도가 생기는 거야. 네, 에너지 그러니까 들어가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되면서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힘이 좀 실리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이낙연 대표 쪽으로 좀 힘이 쏠리면서 좀 앞으로 어떤 SOC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 하나의 플랫폼이 아니라 선박, 이런 물류,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 있고, 물류가 진행이 된다면 중국이 전체적으로 조금 힘을 실으려고 하는 아르셉이라든가 이런 쪽도 조금 더 우리가 모멘텀으로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다르지. 알셉은 바이든 정부와 그 TPP, CPTPP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의 그 국제적인 투자 환경에 대한 개념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궁금한 건 중국이 조금 더 그쪽에서 힘을 쏟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그러면서 이쪽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한국하고 이쪽에 자기네들의 지분을 더 넣으면서 좀 국제 경제적으로 조금 더 힘을 쏟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도 항만한다고 그러면 자기네들 돈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근데 미국은 들어오지 않지. 그러니까 금융기관 통해서 그 자금 조달할 때 SOC 프로젝트 파이낸스 같이 하려면 나는 미국은 안 들어와. 근데 중국은 들어온다고 그래도 갈등 구조가 많을 거야. 그러니까 쿠션 돌려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권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쪽이나 야란 데서 뭔가 그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스타일로 쿠션 돌려서 들어오는 방법은 있는데 그거는 금융이라고. 금융이지 SOC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알셉이나 그 부분은 여기하고 좀 다른 글로벌 그 바이든 정부와 시진핑 그 정부의 전략적인 상황이 동남아에서 어떻게 충돌되나 이걸 보는 게 중요하지. 선생님께서 거점을 만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다양하게 관세가 철폐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물류로 엮어 나갈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근데 여쭤봤던 그거는 부분이에요. 그 미국의 전략보다는 중국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르세브 제가 말씀드린 게 선생님께서 여기를 거점으로 삼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에서 물류가 증가하니까 그쪽으로 이쪽에서 나가는 거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여쭤봤다는 거고, 선생님 말씀은 아르세브는 다른 차원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셉에다 집어넣지 말고 한중일 삼각체제로 안에 묶어버려봐. 한중일. 그래서 한중일의 연결고리와 그러니까 공장에서 시장으로 이런 화두로 한국 시장, 그 다음에 일본 시장, 중국 시장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플랫폼 네트워크가 왕이가 왔다 가니까 이제 간단해서 게임 판호 팍 풀어주지. 요게 하나만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된 정보, 엔터테인먼트 관련 정보, 요번에 여행주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 근데 오늘은 전체적 시장이 너무 급등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투어나 참 좋은 여행은 다 100% 매도합시다라고 전략을 짰지만 이건 너무 급하게 가서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 그럼 여행 다음에는 이제 뭐야 카지노 사람들이 직접 올 테니까 와서 그 다음에 또 영화 영상
가상 뭐 그래서 덱스터라든지 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못 갔던 CJM이라든지 제이컨텔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나 이런 회사들도 이제 바닥에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고 증가하는 것도 이 물줄기거든. 시장의 물줄기, 한중의 물줄기. 이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지속 가능성 테마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또 ESG 테마에도 연결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우리의 본격적으로 준비했던 주제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교체하면서 선생님께서는 건설 파트를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건설하면 또 지금 언급하신 게 현대건설이잖아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간단히 얘기해서 원래는 건설하면은 해양 플랜트 쪽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상황, 해양 플랜트 누가 거기에다 대규모로 해갖고 지금 하겠어? 다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쪽보다는 이제는 뭐라 그럴까 그 SOC 부분에서의 그 자국의 개발이라든지 국토 개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에서 연결이 나와. 그러니까 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가장 실패했던 게 뭐야? 아파트값 신나게 올리시면서 부동산 정책이 가장 실패했잖아. 그러면 새로운 분이나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 대권 얻으려면 이제 뭐 풀어야 돼? 부동산 정책 공급을 막 늘려줘야지. 이제 그 작업이 이제 막 나오나 뭐 용산 공작창, 그다음에 성남 공항을 뭐 이동해서 또 그리고 이러한 간단히 얘기해서 나는 그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었지 뭐 호텔을 개조해갖고 이거 무슨 원룸 만드는 무슨 고시촌 사업해? 나는 그거보다 일단 공급망을 뭐 간단히 얘기해서 재건축을 허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공급망 근데 지금 당장 져서 하려면 암만 빨라도 3년에서 5년 후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시동을 다음 대권 때 걸어서 2025년에서 2027년에 네. 공급 물량이 막 쏟아지게끔 그것도 서울 경기 그 도심지구 중심으로 이런 에너지가 이제 나와야 부동산 값이 잡힌다고 보거든. 네.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내년 4월에 가장 핵심적으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 선거했잖아.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가지 핵심 도시. 여기에서의 이제 아파트 공급 물량이라든지 도시 재생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그걸 규제하는 법률 조항을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전체적인 공급 물량을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그래서 아파트도 나는 5년 후에 잡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선생님께서 부동산 정책을 공급을 늘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국토부 장관에 새로 임명되신 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집을 공급을 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좀 잡으려고 하는 정부의 그런 의지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로더맨 하면 중국대에서 장하성 인맥하고 이낙연 대표의 인맥의 중심이 연결돼서 핵심을 이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거버넌스나 지배구조에서 가장 핫 이슈가 지금 산업은행이 거의 명령조로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합쳐라. 그 산업은행 총재가 장하성 라인의 핵심 인물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라인들이 다 지금 일단 은행 측은 뭐야? 어떤 건설주에도 파이낸싱 거기에 이제 핵심 에너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장관급이나 실무자급이 이렇게 딱 규합이 되면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겠어. 그래서 나는 국토부 장관의 그 교체는 건설주나 붙방주의 트리거다. 그리고 가덕도 관련된 종목의 트리거다. 그래서 현대차 거버넌스에서 그동안에 그 급등했던 정의선 회장님에서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우리는 100% 매도 사인 나왔는데 아직도 보유하신 분들은 욕심부리고 매도해서 현대건설이나 현대엘리베이터나 현대로템이나 아니면 가덕도 연결고리의 종목들 있죠. 그리고 이게 철강을 같이 끌고 가. 철강. 포스코는 이미 많이 갔어. 그래도 모멘텀 있으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더 올라가겠지. 근데 이제는 나는 20만 원 아랫단에서 했어야지. 지금 25만 원대 26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 가면 해야 돼. 근데 아직 그건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가벼운 철강. 그래서 요번에 KG 현대제철? 동부제철, 현대제철도 넘어갔어. 그리고 현대제철은 하이스틸? 하이스트 오케이. 근데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이지. 요게 좀 달라. 그 조금 철이라고 해도 조금 분야가 그러니까 다르네요. 그렇지. 현강, 뭐 강만 이렇게 이게 뭐 파이프라인 같은 거 이게 다 구조가 달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세밀히 해 보셔갖고 현대제철은 오히려 수소 경제와 자동차 이게 연결고리지. 아파트 건설 물론 이렇게 아파트 건설하고는 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분하. 그래서 부산 지역과 또 핵심부 연결되는 건설주나 건자재 그러면 또 아시아나 동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또 아파트 짓고 뭐 건설하면 또 대림요업이나 몇 가지 종목들 또 아니면은 또 뭐라 재건축 그럴까 관련된 종목. 재건축 도시재생 관련주도 그렇고 설계 관련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목재 뭐 이런 가구 이런 것들도 덩달아서 엮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물줄기가 성장에 관련된 물줄기야. 근데 이제 내년 4월달 선거와 대선까지 2020 쫙 이게 벌써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여기 가지 마 여기 가지 마 여기 가지 마 해서 이렇게 가두리 치면서 욜로화하는 이 물길이 서서히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거버넌스와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 이게 2021년, 2022년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오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게 될 만한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면서 또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 투자는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들은 또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또 이야기 속에서 넣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또 다인경제 카페에 가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또 함께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